내일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올해 주주총회 시즌에 본격적인 막이 오릅니다. 특히 이번 주총 시즌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고 기업들 역시 적극적인 주주 환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는 달라진 소액주주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하는 특별기획 주주와 함께 간다를 이번 주주총회 기간 동안 연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이번 주총 시즌의 핵심 관전 포인트, 주주 행동주의의 바람을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홍 기자, 일단 내일 삼성전자 주주총회입니다. 소액주주만 5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 관심도 상당하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올해 삼성전자의 주총 안건으로는 한종희 부회장의 재선임 안건을 제외하면 좀 큰 건 없습니다. 예. 이재용 회장의 등기이사 선임안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삼성전자는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해서 좀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5만 9천 원에 장을 마쳤는데 1년 전에는 주가가 약 7만 2천 원, 또 2021년 3월에는 8만 3천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주총을 돌아봤을 때 올해도 좀 비슷한 수준의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에는 먼저 갤럭시 S22의 GOS 논란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약 10조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AI와 메타버스 등 신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올해도 이 배당금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들이 나올 수 있고요. 다만 주가가 계속 6만 원 정도에 맴돌고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이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부진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망, 어떤 신사업 계획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올해 이 주주총회의 키워드를 꼽으라면 단연 소액 주주들의 반란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이 유난히 거센 한 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행동주의 펀드들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 보셔야겠는데 예. 일단 행동주의 펀드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주로 행동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배당 확대나 자사주 매입, 지배구조 개편 같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제안을 주로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주총 28일로 예정된 KTNG의 경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다수의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 제안에 나섰습니다. 이 플래시라이트 캐피탈 같은 경우는 KGC 인삼공사의 분할 및 재상장, 또 주당 10,000원의 배당, 또 추천 사회이사를 선임하라고 요구를 했고 안다 자산운용도 배당금을 증액하고 본인들 추천 이사를 선임해라 이렇게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일단 KTNG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적법한 제안이면 모두 상정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총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주주 제안이 모두 올라오진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KTNG의 경우는 대부분의 주요가 자사주나 아니면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일단 주주들의 제안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네. 또 이 밖에 좀 적극적으로 주주 행동을 펼치고 있는 트러스톤 자산운용 같은 경우 BYC와 태광산업의 주총에서 배당 확대와 또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행동주의 펀드가 이렇게 힘을 발휘하면서 최대 주주와 행동주의 펀드 사이의 표대결도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에 JB금융지주 주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JB금융 같은 경우는 행동주의 펀드가 대주주를 표로 이길 수 있느냐가 좀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는 JB금융의 결산 배당을 주당 900원으로 증액해야 한다 주장을 했습니다. JB금융은 주당 715원으로 안건을 올린 상태인데 또 얼라인은 자신들이 추천한 사회이사를 선임을 하고 JB가 추천한 사회이사 재선임에 반대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냈습니다. 이번 주총에 좀 관심이 몰리는 이유는 이 얼라인과 최대 주주 간의 지분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인데 JB금융의 1대 주주인 삼양사와 2대 주주인 얼라인의 지분율은 각각 14.6%와 14.04%로 이제 불과 0.57%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대 주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OK저축은행이고 또 4대 주주가 국민연금인데 이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좀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요. 또 외국계 자산운용사도 한 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주주가 주총에서 확실한 표에서 우위에 점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의 영향력도 굉장히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이제 소액주주들은 배당금을 많이 받으면 당연히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얼라인의 손을 들어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행동주의 펀드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두고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비판도 있습니다. 너무 이 단기적인 이익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그동안 우리나라 상장사들은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었는데 네. 또 어찌 보면
본인의 회사로 개인 회사로 생각하는 경영진도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주의를 중심으로 이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기업도 주주를 위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고배당 요구 같은 좀 단기적인 이익에만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 펀드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감시라든지 관리, 기업도 더 조심하는 데는 장점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해주면 연구개발이라든지 투자를 못하게 되고 주가만 올리게 된다. 예,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뿐만 아니라 이제 순수하게 소액 주주와 싸우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업계에서는 주주들 불만이 거센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은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내려간 상황이고 예. 또 뚜렷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바이오 기업인 헬릭스미스가 내일 임시주총을 엽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이 소액주주가 추천한 사내이사 3명에 대한 해임 안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내이사 3명은 지난해 소액주주연합회 추천으로 사내이사로 올라갔는데 헬릭스미스는 그동안 임상 지연과 또 해외 펀드 투자로 인한 손실, 잇따른 유상증자 등으로 이 경영진이 주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주들의 행동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이제 회사가 소액주주 추천 인사들을 다시 이사회에서 내보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헬릭스미스와 이 소액주주연합회는 서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싸움에도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또 코로나19 진단키트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휴마시스도 오는 17일 주총을 여는데 휴마시스의 주가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는 10배 정도 오를 정도로 굉장히 올랐는데 지금은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휴마시스 소액주주들은 그 과거에 이제 차정학 전 대표가 주주를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 경영진 교체를 요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새로운 경영진으로 좀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이제 사업을 새롭게 추가한 이런 정관 일부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것도 이제 좀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주총 때 좀 다시 표대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한편 휴마시스는 이제 지난 10일 한 주당 3주의 비율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소액주주들의 요구에 회사가 어느 정도 응답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올해 주총에서는 이 경영권 다툼을 놓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창업주 집안 사이에서 지분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번 주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려아연은 3세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좀 지분 싸움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세계 1위의 이 아연 재련 업체입니다. 지난 1949년에 고 장병희,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세운 이 영풍그룹의 핵심 계열사입니다. 그룹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캐시카우인데 그동안 이제 소유는 장 씨 일가 또 경영은 최 씨 일가가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 창업주 3세인 최윤범 회장이 취임한 이후에 고려아연이 그룹에서 계열 분리를 할 가능성이 생기면서 지분 확보를 놓고 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장 씨 일가 지분은 32.23%, 또 최 씨 일가의 지분은 28.82% 정도 됩니다. 지난해부터 최 씨 일가가 하나와 한국타이어 등을 우호 세력을 섭외를 해서 지배력을 확대해서 이제 두 지방 간의 지분율 격차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이번 주총에서도 이사진 11명 중 6명에 대한 교체 안건이 상정됐는데 대부분 최 회장의 우호 세력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도 이제 장 씨 일가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총 때 이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지분율 싸움은 좀 장기화될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